네, 안녕하세요. 저는 CEC 홍근영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을 현장 삼은 캠퍼스 사역의 배경과 신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됐고요. 제가 준비한 발제문 안에 이미지들이 몇 장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언급하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시청하시는 분들은 포럼 집을 좀 참조하시면서 이 제 발제를 따라와 주시면은 조금 더 풍성한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말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청년 사역에 미친 영향의 양상은 정말 다양하지만 이를 한 가지 키워드로 청년 사역에 정의해 보자면 저는 현장의 실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단체 사역의 특성은 청년들의 삶터인 캠퍼스 안에 간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과 뒹굴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간사와 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삶이 체화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강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캠퍼스에서 간사와 학생이 공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훈련의 역동성을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특정 학생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관계 맺어가는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설문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1학년이 선교단체에 접촉한 계기 중 지인을 통한 접촉이 54.5%에 달했던 데에 비해서 선교단체 측의 전도 및 초대를 향한 접촉이 21.7% 수준에 그쳤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해오던 사역을 온라인으로 그냥 전환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한 목사님의 발제자분의 언급과 같이 안식년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모험을 강행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일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후자의 관점을 좀 견지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개념을 전환해 왔고 이 전환된 개념을 통해서 사역을 시도했는지를 5가지의 꼭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전환한 개념의 의미를 저는 한 어구로 온라인의 현장화라고 축약하고 싶습니다. 포럼집 87페이지를 보시면요, 3가지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사역 현장을 이미지화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섞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전제하고 싶은 것은 본론에 소개할 5꼭지의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아래의 저의 선이해를 전제로 시도된 것임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사역의 필드는 철저히 오프라인 필드에 기반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사역 필드라기보다는 오프라인 사역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 정도로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싸이월드도 그렇고 우리 폴더폰에 있어서의 SMS 문자도 그런 사례이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 멤버십 안에 활발한 어떤 공지를 돕는 역할은 했지만 전도와 양육을 돕는 어떤 관계의 장, 훈련의 장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확장이 제가 보기에는 2010년대 초반 이후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좀 보급이 되기 시작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카페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자인데요. 로 불리는 SNS의 발달, 그리고 유튜브를 필두로 일상화된 영상을 통한 정보 습득,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 소비 문화는 청년들의 주요 생활 공간과 반경이 가상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전히 주된 사역 현장은 우리 캠퍼스이지만 이 연두색 표시로 되어 있는 큰 원 안에, 타원형 안에 작게나마 온라인 사역 필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부분적인 대외 홍보나 접촉, 관계 맺기 등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물론 주요 모임은 전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발하고 3월경에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소수의 모임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소화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앞서는 현장의 실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안적인 무언가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이것을 온라인의 사역 현장화라고 재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 세 번째 그림은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온라인의 거대한 생태계가 오프라인의 작은 간헐적인 모임들을 품어가는 형태로서 2010년대 초중후반으로 보이는 이 제 가운데 그림의 전복 그림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는 온라인을 거대한 사역 현장이자 생태계로 보고 사역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명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개념 업구로만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시도했었던 사례들을 앞서 설명하셨다시피 5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양육,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교육, 다섯 번째는 상담의 파트를 제가 첨언한 것은 포럼집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온라인이 주 생태계가 된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제 고민과 사례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포럼집 88페이지를 보시면요, 온라인 전도라는 소 제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온라인 전도라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대부분의 선교단체나 청년부에서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기존의 온라인 전도는 이 오프라인의 관계 맺기를 도와주거나로 이어지게 하는 보조 느낌이 강했던 데에 비해서 이번에는 아예 온라인이 아니고서는 접촉점과 관계 맺는 계기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데서 전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전도에 대해서 2가지를 주안점에 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리에 충실한 전도여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신입생, 올해로 치자면 20학번 내지는 19학번들의 필요를 겨냥해서 관계 맺는 전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효과적인 온라인 전도에 4가지 원리를 미리 제 안에 전제로 두고 온라인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의 F 머릿말 혹은 이니셜로 축약을 해서 여기에 풀어서 써봤는데요. Fast, 빠르게, 그리고 frequently, 주기적으로, friendly, 친근하게, favorite, 관심사를 겨냥해서 사역을 하기로 원리와 원칙을 세운 후에 실질적인 온라인에서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 원리를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킨 후에 여러 팀의 학생팀이 모든 온라인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을 주도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4가지 원리 중에 이제 주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산발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학생들에게 설명했는데, 즉 온라인 접촉점은 최대한 많아야 한다라는 제 어떠한 그 견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부터 성남지구 안에는 약 10개의 온라인 팀이 있게 될 예정이다. 3개의 팀은 페이스북에, 3개의 팀은 인스타그램에, 3개의 팀은 에브리타임에, 나머지 1개의 팀은 새로운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연구팀으로 삼아서 여기에는 성남지구의 모든 순장들이 산발적으로 이제는 성남지구와 CCC의 홍보글 혹은 복음을 전하는 글을 올리고 게시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팀으로 2월, 3월에는 재편하기 원한다라고 나누고 교육을 하고 철저히 학생 주도적으로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포럼집에서 설명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접촉은 어떤 단회적인 참여를 넘어서 관계를 만드는 관계 맺기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신뢰를 여기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바로 놀면 뭐하니라는 이름의 습관 형성 소그룹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신입생이나 집안에 있어서 공동체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필요는 그들의 삶을 습관을 재형성할 수 있도록 비슷한 습관을 형성하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어주고 그들 스스로가 서로의 습관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상호 피드백해주는 소그룹을 맺어주는 것이 그들의 필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을 통해서 모집을 받고 챌린저스 어플과 카카오톡 소그룹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삶의 나눔과 오늘은 내가 습관을 어떻게 좀 가꾸어 나가는지를 나눌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새로운 학생의 연결도 이룰 수가 있었고요. 기존의 멤버십의 관계 결속을 누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 전도, 그리고 관계 맺음으로 이어지는 이 필요 충족의 온라인 전도의 두 가지 요점을 놓치지 않고 이 공동체 내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데까지 좀 이르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전도법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온 오프라인이 전환이 자유로운 양육 소그룹, 즉 양육 파트에서 온 오프라인의 전환이 그때그때 자유로운 양육 소그룹을 디자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학복협 설문 중 주목할 결과 중에 하나가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가장 큰 변화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신입생 10명 중에 약 7명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별로 없다고 응답을 했고 10명 중에 6.8명은 공동체, 자기가 속한 소속 단체가 없거나 친구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귀지 못한 친구라고 응답을 했던 데에 저희는 그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단체 입장에서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선교단체가 온라인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했을 때 기존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당수 신입생이 상대적으로 공동체에 더욱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가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는 요소를 분석해서 온라인 환경에 구현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저는 상호 의존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특별히 크리스찬 공동체에 적용했을 때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삶의 오픈을 전제로 이 소그룹을 좀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그룹은 6명에서 10명 사이가 한 소그룹이 되어서 리더는 1명이 아니라 2명 내지 3명을 세워서 2명 내지 3명의 리더들이 함께 그 소그룹의 지체들을 연락하고 초대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해 나가고 함께 나눔을 이끌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좀 협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풍성한 나눔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잘 짜인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동안에 컨텐츠 개발에 좀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CC 안에 게이트웨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3분 내에 영상을 시청하고 주어진 질문으로 각자의 삶을 오픈하는 나눔을 유도했고요. 이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즉 훈련형, 어떤 말씀 나눔형, 양육형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남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순모임 교재를 제작하고 세심한 가이드를 좀 작성해서 저나 간사팀의 음성 해설과 그리고 간사의 1:1 비대면 코칭을 더해서 소그룹 리더 순장들이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학습한 후에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는 모이기 꺼려하는 지체들을 좀 파악을 했다가 정기적으로 리더십들이 거주지를 직접 신방하는 식으로 한 학기를 좀 진행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이 포럼집 90페이지에 수록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파트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오프라인을 품은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예배 현장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 사역자의, 어쩌면 모든 사역자의 숙제와도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미디어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 대면 예배가 줄 수 있는 한 공간에서 함께함의 교류의 유익을 우리는 누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줌으로도 시도해보고 구글 미치로도 시도해보고 유튜브로도 시도해봤지만 작년까지 이루어졌었던 이 대면 예배의 현장성을 구현하는 것은 한 학기 동안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그러면 온라인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하라는 가정하에 오프라인을 지역별로 병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프라인을 품은 온라인 예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포럼집 90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학생들을 이제 거주 지역별로, 여기는 서울을 예시로 좀 묶어놨는데요. 서울,
경기 기타, 그리고 너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은 온라인 줌 소그룹방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10개 내외의 소그룹방으로 묶었습니다. 미리 묶고 예배는 줌으로 다 함께 드립니다. 이 1시간 남짓의 줌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오프라인 미리 설정된 각 지역에 모인 지체들이 이 말씀과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소그룹 나눔을 한 다음에 서로의 기도 제목과 한 주간에 서로를 향한 마니또 등의 액션 포인트를 실행하고 소그룹별로 사진을 찍거나 나눈 내용을 올림으로써 소그룹별 나눔 인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도된, 즉 오프라인 소그룹을 품은 온라인 예배는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저희 지구 안에서 시도한 예배 중에 가장 참석률과 피드백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4번째와 5번째를 연이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교육 파트입니다. 온라인 교육 소그룹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포럼지 90페이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줌을 통해서 이뤄지는 큰 모임, 공동체 차원의 전체 모임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교육 중심의 모임과 예배 중심의 모임 중 하나는 정기 모임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비대면의 강점, 온라인의 강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가 듣고 싶은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교육용 채널인 홍신소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한 후에 그 안에 한 달 동안 20여 개의 교육 컨텐츠들을 올렸습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2단, 세계관, 변증문답, 성경개관, 소명 등의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지체들이 들으면 좋을 내용을 미리 3월 한 달 동안 녹화를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모집받은 후에 소그룹 카톡방을 개설하게 하고 제가 모든 카톡방에 들어간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 이 강의를 들은 후에 필기 내용을 올리면 그 필기 내용을 확인하고 소정의 선물을 주겠다는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온라인의 강점을 활용해서 교육을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2학기에는 여기에서 약간의 한계점이 보여서 2학기에는 줌 소그룹방을 활용한 코칭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포럼집에는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는 좋은 컨텐츠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단체에서 찍었는데 굳이 새롭게 찍어야 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선교단체의 가장 큰 강점은 이 현장성, 상황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내용이라도 선교단체의 간사 혹은 지도자가 학생들의 맞는 언어와 궁금증과 필요를 가정하고 찍은 컨텐츠는 다른 단체에서 찍은 컨텐츠와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을 의도적으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포럼집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5번인데요. 상담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예배, 그리고 훈련, 소그룹 등의 요소를 가지고 제가 4가지 꼭지를 언급을 했고 마지막 5번째 언급은 바로 상담입니다. 비대면으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사실 간사와 학생에게 있어서 이 설교나 교육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요소는 학생의 고민을 간사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주는 것일 텐데요. 비대면이 되면서 간사와 이미 관계를 맺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 연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입생들과 관계가 어정쩡한 순원들, 즉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민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 온라인의 비대면성의 강점 중에 하나인 익명성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 채널과 동명인 홍신소, 즉 신앙상담소라는 이름으로 1대1 오픈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1대1 카톡 오픈 카톡방의 특징은 한 사람이 개설을 하면은 20명, 30명이 들어와도 각각과 1대1의 채팅방이 개설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익명이 될 수도 있고 실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관계, 변증, 전도 등의 고민에 상시 대답해 주겠다고 했으며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학생 멤버십 전체의 35% 이상이 단문 혹은 상당히 긴 장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고
저는 깊이 있고 건설적으로 응답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면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교감과 상담을 온라인으로 완벽히 구현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와 같은 일이지만, 한편으론 발상을 전환했을 때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장치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이룰 수 없는 깊은 나눔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청년 사역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길이 없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유연성,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꾸준히 시도하는 지구력, 그리고 단체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협력하고 협업하며 서로의 좋은 사례를 나누는 이 겸손한 동역의식이 함께 한다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설적인 길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청년 사역자들의 몸부림이 청년 세대를 복음으로 되살리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